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교육TV 김경자TV를 운영하고 있는 전 서울시의원의 김경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 제가 우리 김경자TV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좀 바라보는, 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행동을 관찰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신념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죠. 오늘은 제4강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기조로 김경자TV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제로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 이것을 제가 BTN에서 사실은 20강 강의한 거를 간단하게 김경자TV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대목만 줄여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의 생활습관, 기본 생활습관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직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약간 쌀쌀한 11월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 교실에 들어갔는데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교육시킨데, 근데 또 무엇을 교육시키나 하고 봤더니 1학년 교실이에요. 이름을 부르면 아이가 네 하면서 자기가 앉았던 의자를 조용하게 안에다 넣어놓고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종을 누르니까 문을 열고 나가는데 정말 소리가 안 나요. 1학년에 가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교육을 시켰을까? 조금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그 1학년 아이들이 한 아이가 탁탁탁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일본이라는 특수 지형적인 거 아시죠?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그때 우리 고베 지진 났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반은 진짜 칭송하면서 반은 뭐라 그럴까요?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도 질렸다 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질서 있게 그 엄청난 재난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질서 있게 했다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딱 한 가지 눈에 익은 것을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신문을 이렇게 집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디스코. 그래서 뭘 이렇게 집으려다가 그런 적이 심심치 않게 본 적이 많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교육시키냐면요, 일본은 이제 책을 밑에 떨어뜨려요. 그래 놓고는 그대로 앉아요. 앉아서 주워요. 우리는 허리를 굽혀서 줍는데, 그 일본에서는 아이가 그대로 앉아가지고는 그 책을 줍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허리에 무리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사실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디스코 환자가 별로 없어요. 저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학교에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 엄마 말 잘 안 듣잖아요. 양치질? 학교에서 하라고 해서 사인 받아오라 막 이러면서 가르치니까 오죽하면 칫솔질도 다 데리고 1학년 애들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 컵 가지고 가르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지식적이고 여러 가지 그런 교육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 다음에 커서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이 첫째다. 근데 그 건강이 첫째가 되려면 기본 생활 습관을 어려서부터 바르고 정확하고 제대로 시켜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기본 생활 습관.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거죠. 자기 이부자리 정도는 간단하게 입을 정도는 자기가 나온 다음에 편놓지. 요새는 침대 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벽위를 반듯하게. 공자님께서 공자 어머니 장신 얘기를 하실 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 가졌을 때 방석을 놨을 때 모서리도 안 앉았다고 합니다. 반듯한. 자, 이런 그 잠자리에서 일어난 그런 생활 습관,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바쁘다고 뛰쳐나와가지고 그냥 옷도 확 던지고 이거 확 던지고, 못하러 우리 아이가 그럼 학교를 그렇게까지 가서 뭘 공부하려고, 어떤 사람을 만들려고 그렇게 키우십니까? 지금부터 잠자리는 네가 아침에 벽에도 바르게 놓고 이불 정도는 이렇게 펴서 침대 정리는 하고 나오너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간단한 것이 매일매일 습관화가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아이는 무엇을 주변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리하는 습관이 됩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막 저거 하는 것들은 갑자기 뭐 생기는 건지 아는데 천만의 말씀. 그때 한 가지부터, 어릴 때부터 내가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때부터 물건이 떨어지면 우리처럼 그냥 갑자기 확 허리를 굽혀서 줍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이렇게 굽혀서 물건 줍고 올라가는 거. 이거 말로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김경자 TV에서는 기본생활 습관이야말로 말로 안 된다. 뭐가 돼야 됩니까? 매일 반복해서 완전히 내 몸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생활 습관 길들이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하나라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엄마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제부터는 물건을 줄 때 허리 팍 굽혀서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시면 지금은 나이가 드시면 들수록 엄청 오랫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셨어도 지금부터라도 한번 이렇게 무릎을 굽혀서 앉아서 물건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러한 것 한번 해보세요. 자녀에게 꼭 질러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치질은 너무 요새는 막 양치 뭐 치약도 나쁘다 어쩌다 하고 치실도 하고 여러 가지가, 그거는 가정에서 또 정확한 그런 치과 그런 상식을 해서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기본생활 습관 중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과제입니다. 과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갖고 오면은 그 분명히 특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를 정말 책임감을 갖고 꼭 해갈 수 있는, 이것도 기본 학습 습관에도 속하겠지만 생활 습관에도 속합니다. 이건 뭔가? 의무입니다. 학생으로서의 의무는 뭐냐? 주어진 과제를 해가는 겁니다. 그러한 의무를 꼭 지킨다는 거. 그 지킨다는 것이 바로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도 크게 보면 헌법이요, 법률이요, 조례요. 세상에 법이 무너진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 혼돈과 혼란 속에 우리는 사실은 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막 우리하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법이 있음으로 해서 사실은 보호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판사나 검사를 그도 가장 선호하고 존경하고 대접하려고. 왜 그러겠습니까? 공동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법태도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그러한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겁니다. 잘해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행하겠다는 그러한 끈기, 그런 의무를 자기가 맡아서 한다는 책임감, 이런 것을 질러주는 것도 우리 기본생활. 그 다음에 신발이요. 하나는 저 삼천리 각서 하나 탁 튀어놓고 하나 저기서 하는 경우 많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현관 밖에서 요새는 신발장에 이렇게 신발을 다 집어넣으니까 그렇지만 벗어놓은 거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도 그렇고 절에 다니신 분들, 혹시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신발 신고 들어가신 데는 괜찮겠지만 혹시 벗어놓고 다닐 때 꼭 정리해 놓죠. 간혹 가다가 왜 스님들
방 앞에 그 하얀 고무신 쫙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흐트러짐이 없는 거죠. 바로 그 신발을 자기가 신은 신발 하나라도 현관에다가 벗었을 때 똑바로 놓고 들어가는 마음. 이거 참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아이를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훈련시켜 놨다면 그 아이는 그게 몸에 배서 어른이 돼서도 어느 집을 방문했거나 자기 구두는 딱 놓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저 젊은이는 참 반듯할 거야 그래요. 반듯하다. 자, 반듯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대변하면 반듯하다. 저 물건 참 반듯하다. 사람 됨됨이가 반듯하다. 반듯하다 그럼 부정적으로 보여요? 긍정적으로 보여요? 긍정적으로 보이죠? 그럼 이왕이면 어떤 젊은이를 쓰고 싶겠습니까? 긍정적인 젊은이를 쓰고 싶겠죠. 그래서 기본생활 그런 신발 하나라도 그렇게 놓는 거. 그 다음에 요즘 스마트폰 저도 요즘에 간혹 가다가 환청이 들리려고 그러는데 중독이 참 무섭습니다. 중독엔 여러 가지가 있죠. 어른들. 근데 요즘에는 도박도 초등학교까지 내려왔답니다. 게임 중독 또는 그 게임을 통한 도박. 어른들은 또 알코올 중독. 또 너무 공부 많이 하는 거 그것도 일중독, 공부 중독입니다. 또 일중독도 있습니다. 너무 산에만 가는 거 등산 중독이에요. 그럼 중독이 뭡니까? 자기가 해야 할 그 실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시간을 할애하거나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 우리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중독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거 그거 기본 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게임 재밌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도 간혹가다 옆에서 보면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막 그 빵빵빵빵 하면서 막 하는데 인간은 아마 약간 자인성이 좀 있나 봐요. 왜 이렇게 전쟁놀이를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거기에 빠져서 1시간, 2시간 아니죠. 중독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서 가장 기본 생활에 중요한 것은 중독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강하게 1시간이면 1시간 그 이상은 못하게 진짜 막아주셔야 됩니다. 인간이란 참 이상한 동물이에요. 습관만 들기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또 하나는 컴퓨터 없으면 안 되죠. 요새 또 비대면으로 우리 교육하고 있고 그래도 다행히 학교가 좀 문이 열려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 요번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친구들도 새로 만나는데 거의 1년 가까이를 저 2학기에 이제 지금 좀 만나셨을 텐데 1년이라는 아주 좋은 세월인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러한 시절이 있었구나 생각도 들겠지만 하여튼 참 좀 가슴 아픈 그런 시간인데 컴퓨터 우리 소위 말해서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이 거북목이 뭐냐면 거북이 알죠? 거북목 이거 건강에 아주 나쁩니다. 이 거북목을 안 되려면 30분쯤 하다가 뒤로 제끼고 머리 돌리고 이 자회전 운동 좀 하고 한 5분 정도라든가 이렇게 목 운동을 착 하는 이런 습관을 심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딱 세워놓고 한번 보세요. 척추가 어떻게 됐죠? 그걸 척추 측만증이라고 그래요. 휘었어요. 아이들은 악요질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 때는 굽어요. 어른들은 굽는 게 아니고 부러져요.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왜 어렸을 때 자세가 중요하냐. 척추 세워야 됩니다. 딴 거는 다 아끼더라도 우리 자녀 의자만은 정말 돈 좀 들이세요.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해서 척추 측만증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생활 습관 길들이기는 정말 가정에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도 교직 생활하면서 간혹가다 공부 시간에도 중간중간 허리 펴 막 이런 말을 했는데 보면은 전부 다 이러고 있습니다. 내려앉아요. 척추 측만증 아주 무섭습니다.
나중에 못 고칩니다. 우리 아이가 이 다음에 멋진 모델도 될 수 있고, 또 요새 좋아하잖아요, 연예인들. 그러려면 척추측량증 곤란합니다. 아마 고치기 힘들걸요, 한번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기본 생활 습관은 건강하고 또 이제 맞물리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오늘 이 시간 김경자 TV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중에 제가 교직 생활 또 30년 한 경험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이렇게 좀 뽑아서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중독되지 않도록 게임 중독, 스마트폰 보는 중독, 또 너무 아이가 나가지도 않고 공부하고 책만 보고 이거 안 좋습니다. 놀 줄도 알아야 돼요. 춤도 가르쳐주세요. 춤출 줄 알아야 됩니다. 놀 줄 아는 아이가 남도 배려하고 마음도 통도 커요.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놀던 놈이 좀 쓸만한 놈도 있어. 쓸만하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새님, 영 너무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것만 옳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같은 열린 사회에서는 힘들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저기 IQ 막 그랬죠? 지금 MQ라고 하는 MQ는 뭔지 아십니까? 도덕성의 지수인데 그거보다 SQ도 있어요. 사회성. 지금 성공하는 거에 만약 손을 꼽는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IQ 지능 지수보다는 사회성 지수가 높아야 돼요. 사회성 지수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환경에서도 애가 적응을 하고 융합하고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기본 생활 습관에 속해요. 그건 뭐냐?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하고 놀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한 시간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일부러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진짜 놀이터에 가서 노는 것도 공부입니다. 놀이도 공부예요. 그러나 그것도 기본 생활이야. 놀고 나서도 돌아와서 깨끗하게 손발을 씻는 거. 지금 세상은 그래서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 덕에 마스크 하고 다니니까 또 비말, 그러니까 입이 안 그러니까 말하면서 이렇게 그 비말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특히 또 손을 깨끗이 씻으니까 눈을 비비지 않으니까 안과 선생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안질환이 적어졌대요. 거기다가 또 그 간단한 감기라든가 기침 이러한 그 호흡성 질환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코로나는 워낙 무서운 병 앞에서 이제 그렇긴 하겠지만 하여튼 손 씻고 돌아오면 꼭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씻는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앉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 의자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말라. 정말 건강에 좋은 그런 의자를 만들어줘서 우리 기본생활 습관 뭐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쉽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놓치고 있는 거 떨어진 물건 줍다가 디스크 발생하는 걸 어릴 때부터 무릎을 굽혀서 물건 줍는 이런 습관 그런 습관은 반복 또 반복을 통해서 완전히 몸이 체화가 되도록 그런 습관 그런 걸 길러주는 기본생활 습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정도만 해도 우리 자녀가 척추 곧바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중독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 그런 거 어른이 돼서 안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투도 좀 기본생활에 속합니다. 말투 존댓말하는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언어 습관에 속합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먼저 자녀에게 존댓말 해주십시오. 아무리 자녀라고 너무 반말 위주로 하지 마시고 반존경 존댓말 특히 자녀들은 부모님께 존댓말을 쓰는 것을 어릴 때부터 습관화 들여주십시오.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선생님 그러니까요 너무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래 글쎄요 거리감이 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는 존댓말을 하면 할수록 의젓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1학년 처음에 척 들어오면 저는 아버지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뭐 아빠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뭐 그 정도도 있지만 하여튼 처음에는 정말 정식적으로 존댓말 가르치는 것을 생활화시켜주는 거 좋습니다. 그게 몸에 밴 다음에는 약간
반종교, 그런 그 경어법을 써도 좀 좋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어른한테 반말 위주로 그 언어 습관만은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언어 말투가 존경어를 많이 쓰는 아이와 반말을 쓰는 아이가 행동이 달라요. 전 그걸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아이가 사회성에서 리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확실히 존댓말을 꼬박꼬박 쓴 아이가 더 많이 돼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요새는 학급에서 뭐 반장, 급장, 뭐 요즘에는 회장이고 돌아가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아이들이 뽑았잖아요. 지도자. 지금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그만 집단에서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 집단, 그 단체가 얼마나 달라집니까? 그런 단체가 더 큰, 가장 큰 단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국가단체 아닙니까? 국가의 지도자에 따라서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 눈앞에 보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TV를 통해서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국가 지도자를 만났습니까? 그 국가 지도자들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어른들께, 동네 어른께, 선생님께 존댓말을 탁탁하게 쓰는 아이와 반말을 탁탁 하는 아이와 어떤 아이로 키우시렵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 그리고 정말 상스러운 말을 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정말 이것만은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언어 습관, 정말 상스러운 말을 안 쓰는 나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악화가 양아를 구축한다는 말도 있지만 왜 요즘에는 상소리 쓰는 아이를 우러러 봅니까? 뭐 힘께나 쓴다고 생각합니까? 엄마, 나 그런 말 안 쓰면 나는 왕따 당한대. 이게 이런 세상이 돼야 됩니까? 자, 제가 간혹가다 이런 말 합니다. 소위 말해서 뭐 조폭, 깡패, 뭐 그런 본래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있는 거 있으면 내놔봐요. 이렇게 존댓말하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하겠지만 얼마나 듣기가 거북한 상스러운 말로, 거친 말로 대합니까? 언어 습관, 기본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고운 말, 부드러운 말, 그 다음에 사랑이 담긴 친절한 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 신뢰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한 말을 어릴 때부터 그 상황 상황맞게 쓸 수 있도록 언어 습관을 길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 육체적인 생활 습관, 또 언어적인 생활 습관, 뭐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저 김경자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으셔가지고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실천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젊은이들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늦었지만 떨어진 물건은 꼭 손을 짚고 하지 마시고 무릎을 굽혀서 짚는 습관을 가지시면 아마 디스크 걸리셔서 어떤 분 아시는 분 한 분은 아침에 신문을 딱 듣다가 되셔가지고 갑자기 그냥 삐까 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을 심차게 들은 적도 있습니다. 자,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상냥한 미소, 우리 자녀를 그렇게 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김경자 TV
김경자 전 시의원이었습니다.